네,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된 용의자들이 말레이시아 경찰에 속속 체포되면서 사건의 실체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두 분의 북한 전문가 모시고 김정남 피살을 둘러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강석승 동북아 교육문화진흥원장, 이소연 뉴코리아 여성연합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김정남 암살에 가담한 용의자들이 속속 붙잡히고 있다 이런 그 뉴스가 점점 나오고 있는데요. 워낙 많은 뉴스가 좀 쏟아지고 있어서 일단 뭐 이 첫 번째 여성 얘기는 장난인 줄 알았다. 그리고 뭐 남성 4명이 제안해서 가담했다 그러고 김정남인 줄 몰랐다. 이런 면에서 이게 전문 뭐 암살단이 맞느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저는 몇 가지로 아마 추측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 우리가 87년도에 김현희 칼기 사건 때 예. 김현희가 현장에서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지나도록 자기는 일본인 마유미이기 때문에 자기는 일본인이다. 아하. 자기는 북한 공작원이라는 얘기를 절대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뜨거운 커피를 마시다가 너무 뜨거우니까 엄마야 하고 그때 한국말을 첫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에 너 일본인 아니구나라고 이 시조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뭐냐면 여권이 베트남 여권과 그다음 인도 여권 또 말레이시아 남성까지 지금 잡힌 3명의 용의자는 지금 다양한 국적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봤을 때 북한에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공작원들을 해외의 테러나 납치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내보낼 때에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서 내보내기 때문에 그에 우리가 여건 하나만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북한 공작원이 아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네. 한편 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북한에서 말레이시아나 다른 나라에 나와서 군사 교관으로 나와 있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현지인들을 고용을 해서 이런 방식의 뭐 단기간에 훈련을 시켜서 이 임무에 침투시킬 수도 있다라고는 그것도 우리가 또 한 번의 실례로 또 잡아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원장님 보시기에도 북한이 파견한 어떤 김정남 암살단이다 이렇게 좀 보고 계세요? 어떻게? 네, 일단 뭐 이소연 대표께서 그 칼기 폭파 김현희 사례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 일단은 말레이시아 공안 당국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수사 과정에 조금씩 스파트로 해서 사실을 확인을 해주는데 예. 현재까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심증은 상당히 짙은데 뚜렷한 물증을 찾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우리 심증으로는 북한의 소행이다라는 것은 굳어져 있지만 예. 아직 그게 물증이 정확한 게 나오지 않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기 조금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다국적 암살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예. 이것도 역시 조금 전에 김현희 사례에서 보듯이 외양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국적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국적 암살단이다 우리가 지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북한 당국에 의해서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여성이 북한 당국에 의해서 고도로 훈련받은 사람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안기를 피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건 자체의 근원을 감추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선례.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북한의 공작원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설픈 점이 많다. 뭐 폐쇄 회로에 일부러 뭐 잡힌다거나 예. 또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그것도 역시 고도의 훈련을 받은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현재 상황에서는 속단하기는 힘들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네. 특히 다국적 암살단일 것 같다라는 추정은 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말레이 경찰은 암살단이 이제 특정부 공작원은 아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뭐 부검 결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공식 발표가 좀 나와야 제가 좀 확실하게 네. 알 수 있는 것 같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런 어설픈 행동들까지도 사실은 북한에서 좀 계획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이게 너무 잘 들키고 뭐가 좀 어설프다. 네. 공작단이라고 해도 너무 어설픈 거 다 아니에요? 계획된 걸까요, 예, 이것도? 얘기가 나온 이것도 뭐 지금 박정희 아나운서 말대로 좀 짠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겉으로 지금 비춰지는 모습은 거민형을 갖고 공항에 나타났고요. 자기만한 정말 거민형을 가지고 공항에 나타났는데 그렇죠. 실제 그들의 행동 또 스프레이를 뭐 공항에 나타나서 미리 전날에 나와서 막 뿌려보기도 하고 또는 호텔에서 막 이틀 동안은 막 뒹굴면서 또 노는 모습 예. 이런 모습을 다 보여줬는데 예. 실제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너무도 어설퍼서 정말 누군가의 그냥 돈을 받고 사주를 받고 그냥 한 것이 아니나 싶긴 한데요. 근데 실제 이 여성들이 그 범행한 이 모든 이 사실이 지금
가장 우리가 중점은 뭐냐면 김정남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청부 살인을 받고 했다라고 해도 누군가가 내 손에 의해서 공항에서 죽어서 CCTV에 다 찍혔고 자기가 현재 체포될 걸 뻔히 아는데 네. 거기에 나와서 공공연히 나와서 인형을 안고 놀거나 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여성이 잡힌 순간에 가방에서 뭐가 나왔냐면 그 덕국물이 들었던 병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돈은 250만 원어치의 돈은 호텔에다가 내가 반값으로 지불할 테니 그냥 가져하고 덤뭉치를 던져주고 덕국물이 된 병만 들고 나왔다라는 거죠. 사실은 사람을 죽인 사람 같으면요. 덕국물 병은 버리고 예. 은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돈을 가지고 자기 어딘가로 피신을 해야 되는데 공항에 20대 여성이 이만한 거민형을 들고 나타난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3일 동안 옷을 갈아입지 않고 그 티셔츠를 그대로 입고 왔다 갔다 했다는 것도 이것은 참 어설픈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냥 북한에서 정말 조직적으로 한 소행이다라고 한다면 이 여성은 버려진 카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게 우리가 그렇게 체포의 위기가 닥치거나 그러면 영화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가미가제식으로 뭐 자폭한다든가. 네. 뭐 실제 중동에서도 그런 이제 자폭 테러가 많이 일어나고요. 근데 이거는 뭐 테러라고 하기엔 너무 좀 어설프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이 여성이 버린 카드가 될 수도 네. 있다 이 네. 얘기신 건데 실제로 이제 북한에서 군대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뭐 여성들로 전문화된 자객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있습니까? 암살단이라든가? 네, 일반 군부대는 없고요. 이미 군대에 나갈 때 그 사춘기 나이가 지나서 예. 군대에 나갈 때 나이가 만 17세 정도가 됩니다. 그럼 만 17세 정도의 군대에 나가기를 자원하는 여성들 속에 네. 정찰 총국에서 와서 그 여성들을 데려갑니다. 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13세, 12세에 갔다라는 말도 하는데요. 그건 사실은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틀린 얘기고. 13세 같은 경우는 그 사춘기의 몸이 변형이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하. 절대 이 시기에 데려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다 자란 상태에서 네. 이제 하는군요. 네, 그래서 17세 나이쯤 되게 되면 이미 사춘기가 지나서 그렇죠. 몸의 균형이 잡혀 있고요. 예.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정말 그 어떤 부위가 너무 커도 안 되고요. 그 정도면 날렵해야 되고 키가 1m 60 지나야 되고 네. 인물도 좀 좋아야 되고. 예, 좀 좋아야 되고 이런 정말 깡단이 있는 여성들을 데려다가 1년 동안의 정기적인 먼저 훈련을 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이 여성이 1년 동안의 그 무인도 같은 곳에서 훈련을 주면서 정말 그런 체격을 적합하게 가졌는지 안 생존해내는지 가졌는지 거기서. 예. 그걸 또 갈라내서 그다음 전문 교육이 들어가는데 해외에 나와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어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뭐 테러 그다음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들과의 싸움에서 체력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인계를 또 쓰기도 해야 되겠고. 미인계를 써야 되고 어허. 순간 타격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이런 굽소를 누르치기 위한 이런 각종 다양한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어쨌든 네. 이번에 그 발견된 이런 뭐 인도네시아 국적 이런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런 그 말씀하신 북한의 전문화 고도화된 그런 프로 암살단의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너무 어설픈 행동을 해서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 범행 시간이 5초밖에 안 걸렸다라는 걸 봐서는 무언가의 단기적인 훈련을 꼭 예. 필요로 했고 또 그렇게 배웠다라고도 보아집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지금 도주한 남성 4명이 또 있는데요. 이 중 한 명이 북한 정찰총국 소속의 40세 남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남성들이 좀 잡히면 아무래도 실마리가 술술 풀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술술 풀리게 된다는 건 너무 속단을 하는 예.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 어설픈 행동을 보였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 이수연 대표께서 하고 또 사회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설픈 표정 이전에 우리가 김정남에 대해서 잠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김정남이가 자기 내심으로는 이 암살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불안을 상당히 많이 가졌을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마코행 비행기를 타러 갔을 때도 부지불식간에 혹시 누가 나한테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많이 했을 텐데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폐쇄회로 TV에 보인 2명의 여성의 경우는 체격 조건이 김정남이보다 훨씬 못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5초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했는데 그 5초 만에 일사불란하게 한 사람은 입을 막고 독침을 놓건 네. 스프레이를 뿌렸건 이거 볼 때는 이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어설프지만 그 순간적으로 그렇게 범행을 저지른 걸 보게 되면은 김정남이 체구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 가냘픈 여성 2명이 순식간에 했다는 것은 그래도 이 고도로 어떤 그 훈련을 받은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풍기니까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4명의 남성 중에서 아까 정찰 총국 네, 요원으로 소속? 추정된다. 네. 이 사람이 잡히면 술술 풀리지는 않을 것 네네. 같고 뭔가 다 이것이 있겠지 하지 않겠죠. 이제 상당히 큰 조금 해도. 사안이기 때문에 어. 설령 검거된다 그래도 그렇게 쉽게 불지를 않죠. 그 선에서 또 자르고 나갈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네. 본인이 그러니까- 뭔가 다 뒤집어 쓴다든가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지금 사전에 잡힌 이 여성들은 나 잡아가소라고 저는 나타났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예. 하는데요. 이 여성들에게 먼저 이런 그 잡히는 시간과 그다음에 그 수사에 그 무리를 주는 거죠. 지금 혼돈 같은 거 혼란을 주고 그 사이 지금 이 남성들은 피하겠다라는 이건데 그런 그 상당한 이런 혼란이 있는 데다가 지금 뭐 말레이시아 경찰에서도 거의 뭐 시신을 그냥 이제는 북한에 뭐 내어주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남성들은 지금 거의 뭐 이제는 거의 다 대피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그 수사에 정말 그 모든 것을 좀 해결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좀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신이 만약에 북한에 인도가 되면요. 그 이후에는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부관 그렇죠. 참시할 거냐, 아니면 뭐 장례를 해줄 장례해줄 거냐. 거냐,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부관 참시라는 것은 지금 북한 주민들의 상당수가 김정남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를 그것을 하더라고요. 예. 바로 김정남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백두혈통의 적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정은이가 부관 참시를 한다면은 무언가 죄명을 씌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반당 반혁명적 행위를 했다거나 그렇죠. 이런 예. 무언가에서 김정남의 실체를 주민들에게 알려지게 되니까 그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은 얻는 것보다는 잃을 것이 훨씬 많기 그러니까 때문에 득보다 실이 많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 과정에서 발표된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애초에는 북한 요원들이 말레이시아 당국을 찾아가서 화장을 처음부터 해달라. 막 네. 인도에 가려고 네. 했잖아요. 그 예. 화장을 시켜달라든가 그러다가 지금은 시신을 인도에 달라 예.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일단 북한 당국에서는 이것을 시신을 북한으로 데려가게 되면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시신을 인도를 받아서 왜냐하면 시신을 인도를 안 받게 되면은 말레이시아와 북한 간에 또 외교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또 김정남이가 김철이라는 북한 국적자가 확인이 됐는데 그렇죠. 시신까지 안 받는다 그러면 북한 당국을 보는 세계의 시선이 또 다른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신을 받지만은 받아서 북한 땅으로 가져간다 그래도 부관 참시를 한다거나 또는 다른 어떤 뭐 그 정반대로 하는 행위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네. 보기에는 일단 시신만 인도를 해서 부지불식간에 그냥 처리를 하는 순으로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근데 말레이시아 보겠습니다. 경찰도 그 부검을 오래 하기도 했지만 발표를 또 바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신중한 자세를 물론 외교적인 관계를 좀 고려한 것도 있겠고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북한 당국에서 시신을 화해해달라, 화장해달라 했던 것은 일단 물증이 시신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시신에 예를 들어서 독침을 쌌다면 자국이 있다든가 예. 또 독가스를 흡입했다면 폐 같은데 어떤 징후가 나타나니까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빨리 화장해달라 했다가 지금 말레이시아 당국의 예상대로 상당히 주도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을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더 시간을 끌어서 더 수사 당국이 면밀한 그 증거를 채취하기 이전에 일단 인도부터 받자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말레이시아가 북한 배후선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것 때문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계세요? 실제 우리가 그 김현희 사건 때에도 일본인이기 때문에 그 김현희 그분을 북한 공작원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그 우리가 넘겨 못 준다라는 이런 얘기가 그때 나왔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김현희 씨가 자결하려고 그 독약이던 그 캡슐을 깨물었는데 그게 안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비슷한 그 캡슐을 가지고 가서 자 우리 이런 캡슐이 있는데 이거 우리 그 북한이 이거 맞으니까 우리가 한번 조사해 보겠다 하고 그 김현희 씨를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배후설이라는 그러니까 북한의 서행은 맞는데 그 배후설을 지금 찾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근데 말레이시아 쪽에서는 지금 뭐 부검 상태도 그렇고, 그다음 지금 지금 벌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뭐 먼저 조사를 하고.
그다음 부검이 어떻게 됐다라는 걸 하고 정말 그 구체적인 조사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신을 그냥 부검하자마자 발표도 그냥 짧게 하고 그냥 시신을 그냥 인도하겠다라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지가 있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근데 김정남 사건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가서 우리가 조사하겠으니 지금 잡힌 그 수사 지금 올라와 있는 그 3명이 잡힌 사람들을 우리한테 인도해라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이 말레이시아 정부에 달린 일인데. 그러니까요. 예, 발표를 너무도 뭐 이러면 주말쯤에 할 거라고 그러는데 부검 발표도 그렇고요. 예.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리고 이제 그 원장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김정남의 존재감 북한 내에서 백두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전혀 모른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남 같은 경우는 김정일의 둘째 부인의 성혜림과 사이에서 난 아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일의 첫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 두 번째 부인도 결혼했던 유부녀를 데려다가 아들을 하나 낳았다. 네. 이거 하나로 신 같은 그 수령이 장군님이 주민들에게 내가 첩을 하나 데려다가 야. 아들을 낳았다라고 공표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김정남은 그동안에 북한 주민들에게는 철저히 숨겨진 아들로 살았죠. 하지만 중앙당 측근 최고위층 사이에서는 김정남 같은 경우는 김정일이가 너무도 이거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선전부에서도 일을 좀 했고 또는 그 무역회사 쪽에서도 일을 좀 하면서 하다가 고영리와 그다음 김정철, 김정은을 낳게 되면서 고영리의 그 암투적인 이런 그것에 의해서 해외로 밀려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현재 북한 주민들에게는 김정남의 존재는 전혀 지금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두혈통이라 그래도 김일성 자체가 또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백두혈통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뭐 있어서. 북한에서 뭐 김정일까지는 백두혈통이라는 얘기를 꽤 많이 했는데 네. 지금에 와서는 뭐 거의 백두혈통이라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고 싶은 백두혈통이 거의 지금은 많이 다 뭐 희소성이 떨어졌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김정남의 죽음에 관해서 김정은의 성격 때문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김정남이 예전에 뭐 인터뷰에서도 하고 북한 체제를 좀 비판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머지 이제 뭐 김정남의 아들이라든지 다른 가족들, 김평일 뭐 이런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좀 안전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한번 그 김정은이가 이른바 자기가 적통이고 이제 본가지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복 관계된 사람은 격가지라 그랬는데 예. 우리가 미루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김정일의 경우도 자기 이복 동생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평일이라고. 예. 네. 생김새도 김일성과 더 흡사하고 체격 그렇죠. 조건도 그렇고 예. 이 김평일을 격가지로 분류해서 스웨덴이나 폴란드 이런데 대사로 지금 체코 추방을 시키고 그렇죠. 계속 지금 이제 중요 요직에 등용을 하지 않고 해외에 지금 파견해 있는데 그런 면으로 볼 때 지금 또 이 내외의 그 스파트를 받는 게 바로 지금 키살된 김정남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예, 예. 김한솔이라고. 네. 김한솔의 경우도 지금 가끔 가다가 TV나 나와서 발언을 좀 하잖아요. 발언을 좀 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 그 아들로 김정남이도 여러 가지 발언을 많이 했지만은 선군 정치보다는 지금은 북한 당국이 개혁 개방을 할 때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김한솔이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김한솔도 위험할 수 있다 보시는 위험할 거예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김정남의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는 김정일이가 죽기 전에 아마 김정남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당국에다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우리 아들의 신변 보장을 예. 해달라. 그러니까 중국 공안 당국에 요청해서 중국에서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이번 사안이 발생한 거 보니까 중국의 관할권을 벗어나서 예. 말레이시아 지금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북한 정권의 향배와 관련해서 만일의 사태,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실각이 됐거나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아마 그 적통을 많이 따지는 그런 체제니까 김한솔을 비롯해서 그 가족들을 보호하는 업무에 좀 더 강화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김정남 가족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이후에 어떤 뭐 김정은의 어떤 또 보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석승 동북아 교육문화진흥원장, 이소연 뉴코리아 여성연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